예, 오늘은 여기 지금 그 황량한, 뭐 황량하지는 않고요. 이게 초지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? 아주 빛깔로 이 초지가 좋은데, 저 멀리는 경주의 남산입니다. 경주의 남산. 예전에 신라 때도 왕이 살던 곳을 간월성처럼 생겼다 해서 월성이라고 했는데, 그 월성 뒤에 있는 산이 남산이죠. 신라의 주산이라고 보면 됩니다. 예전에 중국에서도 다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, 중국에서도 그 황제가 살던 고기에 그 장안성 이런 데 남산이 있거든요. 우리 조선시대에도 태조 이성계, 그 조선도 그 지금 우리가 서울에 남산이 있지 않습니까? 남산은 원래 이름이 남산은 아니었는데, 신라 때나 고려 때는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남산이라고 불렀죠. 왜냐면 왕이 경복궁에 사니까 조선시대의 산을, 그 앞에 있는 제일 중요한 주산을 남산이라고 했죠. 예.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이 황량한 이 지금 어떤 면에서 겨울이면 굉장히 눈 내리면 또 황량한 대로 아름다워요. 지금은 그린필드 아로 초록색으로 아주 덮여 있는데, 여기가 그 유명한 황룡사가 있던 자리입니다. 황룡사는 신라의 진흥왕 때 공사가 시작이 돼서 선덕여왕 때까지 거의 한 100년에 걸쳐 완벽하게 만들어진, 그 당시에 뭐 동양 최대 절 가운데 하나고요. 특히 황룡사 목청 구탑은 선덕여왕 때 공사를 끝냈는데, 그 높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빌딩의 20층 이상의 높이였습니다. 근데 전부 다 나무로만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신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,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, 목탑을 만들었던 거죠. 여러분 알다시피 신라의 통일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. 한반도에서 가장 동쪽 해안가에 조그맣게 자리 잡았던 신라가, 힘이 약했던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겠습니까? 그거는 화랑으로, 김유신, 김범민, 문무왕, 그 화랑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화랑도를 연마하면서 생기는 국가에 대한 충에 대한 그런 젊은이들의 그냥 끝없는 도전 정신과, 또 하나는 불교로 신라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.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고려나 조선시대로 가면서 소론, 북인, 남인, 동인, 서인 온통 갈기갈기 찢어져서 당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? 그 얼마나 그것 때문에 국력이 소비됐습니까? 결국은 그러다가 정조, 영조 때 그 중요한 시기에도 해외 문물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당파 싸움만 하다가 나라를 일본에 내주게 된 것 아닙니까? 식민시대에 돌입했던 것이죠. 그냥 화를 자초했던 거죠. 이 갈갈이 찍힌 민심은 지금도 똑같습니다. 지금도 여당, 야당, 정치권, 그 다음에 제야인사, 학생들, 국민들이 지금 전부 다 민심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? 그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세계에 지금 10대 국가에서 9대 국가, 8대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성장 동력이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? 국민의 마음이 분산되고 찢어지고 갈래갈래 딴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.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정당이라고 배척하고 다른 종교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다 이렇게 되면서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 나라가 발전할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신라는 사랑도와 그 다음에 불교라는 이 하나의 큰 정신세계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삼국 통일에 대한 열망과 끝없이 실패에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. 여기가 바로 그 정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황룡사가 있는 곳이죠. 그 옆에는 바로 분황사가 있습니다. 분황사의 그 유명했던 주지가 원효 대사였지 않습니까? 세종무예랑 문무대왕 그 시대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의상대사고 원효대사. 원효대사는 지금 바로 뒤에 한번 카메라 살짝 돌려주실래요? 빗속에
그냥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 뒤에가 바로 분황사입니다. 우리나라 국보 30호죠, 아마. 예, 분황사. 분황사는 그 모습이 그대로, 분황사가 모전석탑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대로 남아있죠. 그 원효대사가 거기 그 주지스님도 했습니다. 원효와 같은 시대에 의상대사도 있었죠. 그죠? 원효대사, 의상대사. 이 두 분이 신라의 불교의 양대 산맥이죠. 지금까지도 위대한 스승이죠. 그래서 대한민국 유명한 사찰에 전부 다 가보시면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의상대사. 그죠? 그 다음에 자장대사. 그리고 요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들이 있죠. 예. 영주에 부석사 가지 않습니까? 그 영주에 그 부석사도 중국에서 돌아온 의상대사가 만든 절입니다. 좌우지간 의상은 주로 지도층을 중심으로 포교를 계속 포교를 해서 지도층의 마음을 하나로 사로잡았고요. 원효대사는 정말로 그 민간 제작거리에, 그 다음에 술집에서,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거지들과도 어울리고, 뭐 어떤 면에서 기생집에 있는 사람들과도 어울리고, 백성을 가리지 않고 부처님의 설법을 했던 거죠. 나미아미타불, 아미타파, 나미아미타불만 읊어도 부처님의 거룩한 나라로 수미산 제석천으로 갈 수가 있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이 원효대사였죠. 예.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그 요석공주 둘째 딸을 원효대사에게 주지 않습니까?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두 만든 설총입니다. 설총. 이 근처에서 10분 거리에 설총묘도 있습니다. 차관 이 광활한 굉장히 넓은, 저쪽은 황룡사의 임시 박물관이고요. 이 옆에는 또 분황사도 있고, 여기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. 10년, 20년 지나서 황룡사가 그대로 뭐 한 20년 지나면 여기 모습을 드러내겠죠. 얼마나 대단하고 대한민국의 불심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될 것이고, 대한민국의 불심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소리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갈래로 싸우지 않고, 예? 당파 싸움 하지 않고, 여당 야당 찾지 않고, 니 편 내 편 찾지 않고, 이 종교계도 니 편 내 편 찾지 않고, 모든 제야 인사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신라 때와 같은 희망을 가지는 나라가, 희망이 가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예, 신라의 불교, 그 위대한 나라를 위한 호국 불교, 이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겠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오늘 경주에 이 황룡사지를 찾았는데 이 근처에는 또 연꽃이 많아요. 동궁과 월지도 있고 계림도 있고 첨성대 주변에 연꽃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. 예, 이 초여름에 경주에 오시지 않겠습니다.